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오늘은요 건강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기침과 천식인데요. 예. 사실 기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일상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도 방송을 하다가 기침이 시작되면은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게요. 작년에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니 거기다가 또 기침이 한 번 하면은 멈추지 않을 때 맞아요. 그때 막 네. 온몸을 다해서 막 또 기력까지 다 빼앗기니까 참 힘든데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또 깊고 거기다가 계절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또 이 천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특히나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침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사실 천식처럼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은 그런 기침들을 만나게 되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젊은 층에게도 천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감독님께서는 좀 그 기침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기침 때문에 고생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사실은 그 계절성 그 비염이 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가끔 재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재치기만 나와도 누가 이렇게 막 다 사람들이 시선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되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재채기하고 기침은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눈치 엄청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했어요 하다가 그렇게 슬슬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에티켓도 생겼잖아요. 기침, 이게 손 딱 잡고 컬럭컬럭 이런 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열이나 뭐 통증이 있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기침은 뭐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기라도 걸리면은 생강이라든가 뭐 도라지, 배즙 뭐 이런 거 엄청 먹는데도 그게 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사실 기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지만은 이걸 방치하게 되면 위험한 증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그쵸.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방송 보시면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실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호흡기내과 나용섭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나용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에 핫한 기침 그리고 원인 모르는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천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호흡기 내과와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뭐 우리가 예전에는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생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그 천식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식으로 인한 기침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조기에 찾고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천식이라는 병 그리고 기침이라는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 특히나 그 기침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생활환경 요인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침 단순 하나만 가지고는 증상입니다. 기침은 단순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감기만 걸려도 기침하고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통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기침을 할 수 있고 뭐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천식구처럼 오랫동안 거의 8주 이상 기침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 기침 하나만 가지고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기침이고 오히려 그 환자가 많아진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기침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은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우려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감염병 예방법 수칙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감염병 예방법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전 팬데믹 때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대유행 시기에는 오히려 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환자가 없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결국 그 원인은 뭐냐면 세 가지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 당연하겠지만 손 자체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이 들어있고 기침하다 보면 이렇게 입으로 가리다 보면은 그 분비물이
묻어나서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바이러스들은 이 분비물, 기침을 통해서 나오는 분비물을 타인에게 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다시 발생하고 전염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 쓰기. 그리고 우리 이제 김상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침하실 때는 이렇게 옷소매로 가려서 기침하면서 그 분비물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중증의 환자분들, 특히 아까 말씀 그런 질환들, 만성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감기 걸리면 일주일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약 먹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 감기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는 사망과 이렇게 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공공장소 가셨을 때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침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기침과 천식이지만 기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증상이고 저한테 외래에서 가장 많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기침입니다. 사실 오늘 한 번씩 기침 안 한 사람 있을까요? 다 기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침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침하는 이유는 뭔가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극이 돼가지고 기침을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뱉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증상이 왜 생기냐면 결국에 유해 물질이 기도 내로 들어오니까 걔를 우리 몸에서는 그걸 방어하는 작용입니다. 정상적인 방어 작용이고 폐하고 기관지에 그런 분비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정상적인 신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은 이렇게 단어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관지든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기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숨쉬는 이 길에서만 기관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호흡기 내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지 안쪽에 뭔가 수용체를 자극하는 분비물이 있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이거 빨리 밖으로 배출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면 뇌에서는 기침을 하라고 명령을 내게 되고 그러면 성대를 닫고 기관지를 수축시켜서 기침을 탁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기침 반사라고 보통 우리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침 자체가 단순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상환 감독님께서 비염이 있는데 기침을 많이 해서 불편하다 하는 이유가 이 보시면은 여기 수용체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수용체의 위치를 보면 비강에도 있고요. 중이염이 생겨도 기침하거든요. 보시면 고막에도 있고요. 여기 후두염이 생겨도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기관지에서 당연히 생겼고 의외로 보시면 좀 의외인 부분이 식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도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기침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기침을 하라고 이렇게 뇌에서는 명령을 하게 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기침이 너무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기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기침의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짧으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감기 때문에 기침하는 거 대부분 급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요즘에 지금은 유행하지 않지만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RSV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급성 기침. 기침이 끝나고 나서 3주에서 8주, 한 2달 동안 기침하는 거는 이건 휴유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급성 기침.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게 바로 8주 이상의 기침입니다. 이렇게 3개월 이상 기침을 계속 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가는데 낫지 않는 그런 기침들을 만성 기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이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만성 기침입니다. 기침은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기침을 하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혹시 이 사람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실제 이분은 증상이 없거든요. 기침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염, 축농증.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천식.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아까 식도 쪽에 수용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하신 분들은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흡연을 하신 분들이 기침을 오래 하지? 그러면 금연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기침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나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나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 어떤 분들은 피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 따라서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기침을 오래 하시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인 천식은 주로 야간에 악화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나면 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운동만 하면 이렇게 숨이 차지? 이렇게 생각이 있고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눕고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기침과 관련된 게 바로 천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및 처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주요 원인 중에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 동안 기침이 잘 안 났네. 그러면 3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천식, 2번째는 축농증과 같은 비염, 부비동령은 축농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번째는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많습니다. 천식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거라서 요거는 빼더라도 크게 2가지가 있다면 콧물 많이 흐르시고 뭐가 가래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걸려서 기침해 보면 노란색 가래들이 나오네. 그러면 내가 비염이나 부비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당연하지만 식도 쪽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래가 없어요. 가래가 없어서 이상하게 속 쓰려요. 너무 속 쓰리고 특히 막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뒤로 누우면은 위산이 역류해 가지고요. 요것 때문에 불편해요. 여기가 가슴 답답하고 내가 이거 심장이 안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도 이런 증상이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약간 그냥 감기나 이런 걸로 인한 기침만 생각했는데 역류성 위식도염 때문에 이렇게 기침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막 여러 군데 막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침이 낫진 않는다고. 천식 검사도 했는데 안 낫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오신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상 정확히 물어보면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답답하다. 이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속이 쓰리고 뭐가 신물이 넘어온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오히려 목 쉬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이 목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목이 요즘에 이렇게 쉰목소리가 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면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혹시 2분께서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그 만성 기침의 원인 중에 흡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흡연자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의사가 됐냐, 뭐라고 하냐면 담배를 피는데 가래가 안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도패로 된다 막 이렇게 자기가 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저는 기침 환자분이 제 외래로 오시잖아요. 한 8주 이상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담배 피십니까? 그건 무조건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횟수 그리고 담배 몇 갑을 피는지 몇 년을 피는지에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기침 횟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거의 천식 환자와 비슷할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에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광고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는 기침에 특히 만성 기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은 흡연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합리화. 네, 맞습니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니까 한치를 못 오니까 그냥 마음이나 편하게 먹자. 이유를 찾는 거죠. 이유를 찾는 거죠. 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꼭 이상하게 제가요 하면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기침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답니까? 그 기침을 함으로써 뭐가 좋은 건가요? 이게 너무 다양한 원인. 그래서 기침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말하려고 하는데 기침 난다 이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거는 결국 기관지를 자극한다는 거거든요. 후두염이 있든 뭐든 자극한다는 건데 처음 설명드렸던 비염이나 혹은 부비동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코로 넘어가요. 분비물이 넘어가게 되면은 자극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극된 게 여기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침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걸려 있으니까. 그래야 편안하거든요. 그래 편하죠.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왜냐하면 가래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려 그러면 이 성대가 열려야 되고 그런데 그때 그 분비물들이 우리 목을 자극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 딱 자극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침이 나오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혹시 비염이 있는지 축농증 같은 게 있는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위산이 역류하면서 그 부분이 자극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과민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 후두나 이런 데 과민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후두 과민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차가운 바람만 들어와도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민성이 높아지신 분들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죠. 사실은 너무 복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 산옥님은요 이 노래하시기 전에 네. 몸 푼다면서 그거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무대 오르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싹 분비물 그러면 없애고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요. 목에 뭐가 탁 걸려요. 그걸 기침을 한번 딱 하면 그다음부터 으아!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도 그걸 아시네 우리 아니 감독님이. 그래서 맨날 뒤에서 맨날 이러시잖아요. 뭐 이런 거 하죠. 그게 목 푸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비물 같은 게 걸려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질환이 없었어도 이쪽에 뭔가 차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틔워주시는 거죠. 그걸 네. 틔워줘야지 노래도 잘하시고 저도 이제 말을 하려면 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가래 같은 네. 것들이나 이런 거 분비물을 이제 깨끗하게 해줘놓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한 30분 푸셨습니까? 방금 풀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목 푸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단순한 습관인 줄 알았더니 네, 네. 그게 또 다 이유가 있네요. 방법들이 네. 불편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풀어줘야지 또 쌓이면 그것들이 계속 목도 신목소리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시다 보면 이제 또 삑사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작년에 참 이 만성 기침으로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유독 밤이 되면 그렇게 심해지더라고요. 맞아. 네. 이것도 좀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기침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특히 밤에 나빠지는 기침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오늘의 가장 주제가 되는 천식. 뒤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천식 환자들은 결국에는 낮보다는 밤에 기관지도 더 좁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염증들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도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이 좁아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식도염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더 나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앉아 있을 때는요 중력에 의해서 위산들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식도로. 근데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이 위산이 이렇게 넘어와서 목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축농증과 같은 것들도 분비물이 넘어가니까 이 목을 자극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오히려 더. 앉아 있을 거나 깨어 있을 때는 삼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워 있다 보면은 분비물이 이 성대 주변에 이 자극하고 되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도 기침할 수 있어서 야간에 악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사람의 생김새가 다양하듯이 뭐 감기와 기침의 그런 증상들도 다양한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우리 기침을 하다 보면은 숨이 막 안 쉬어질 만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좀 천식을 좀 오. 의심해봐야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오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기침을 하는데 숨이 답답하다. 그러면 천식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이 차는 원인은 또 이것도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가 기침뿐만 아니라 숨까지 같이 차다 그러면은 뭔가 기관지가 좁아져서 아니면 뭐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폐렴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이 없는데 기침을 하면서 숨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드렸지만 천식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조금 이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큰 소리로 이렇게 네. 기침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조금 해소가 될까요? 만약에 진짜 분비물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가래가 있어요. 가래가 너무 많으면 당연하지만 그거는 큰 기침을 통하든 뭘 통하든 배출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후두는 그 목소리 속 크게 많이 질러 보시면 목이 쉬잖아요. 그렇죠. 후두염도 생기잖아요. 성대 결절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압력을 이 성대 쪽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습관은 아닐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목소리가 더 안 나온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객단 배출을 억지로 없는데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대 주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만성 기침의 원인이 있죠. 천식에 대해서 천식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음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식 환자분들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천식 환자분은 어떠세요? 이런 거 이거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아니 제가는 생각할 때 그 천식 환자들은 기침이 한번 나오면 그게
곧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기침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거. 곧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그래가지고 느낌이 뭐 이렇게 들어요. 막 뭘 뿌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네. 있고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네, 새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않으세요? 네, 이게 맞아요. 나이가 먹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은 천식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인 경우가 어머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숨은 지금 쉬면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네. 숨소리가. 그쵸, 우리 그쵸. 옆에 MC 분들, 우리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들리지 않거든요, 숨소리가.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이제 우리가 저한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로 뭐가 많으냐면 우리 남편이 자는데 숨소리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너무 옆에 자는데 이렇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살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물론 주의하실 거 코골이는 안 하셔야 됩니다. 코골이 말고 잤는데 옆에서 보는데 숨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걱정돼서 왔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정상 환자분들은 안 들립니다. 당연하겠지만 들릴 수가 없어요. 거의 당연하겠지만 그 사이에 뭐 기관지가 좁아졌다거나 가래가 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천식 환자분들은 기관지가 딱 좁아져 있고 가래들 염증 때문에 분비물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식 환자의 가장 중요한 진단. 그래서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천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기관지가 망가져서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유발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유발 물질이 기도라고 하는 곳에 침범이 돼 있고 그 기도로 침범돼 있는 알레르기 만성적으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기고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나빠지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갑자기 숨이 차요. 답답해요. 아니면 감기만 걸리면 그 다음날 숨이 차가지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기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를 기도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과민해지면서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기관지가 좁아지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숨이 차고 답답하는 증상이 생겨서 기침이 발생하는 질환 이것들을 바로 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인 사람과 천식 있는 분들의 기관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의 비슷한 같은 맥락인데요. 정상 기관지는 보시면 기관지가 넓어져 있어요. 넓어져 있으니까 보시면은 잘 열려 있죠. 그런데 옆에 천식 환자 기관지를 보세요. 뭔가 두꺼워졌어요. 근데 그 위로 이 노랗게 분비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알레르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천식에서는 기관지가 좁아진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고 그 위에 또 뭐가 생깁니까? 바로 분비물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기침 수용체라는 게 어디 있었냐면 바로 기도에 있었는데 이 기도에 이렇게 기관지가 두꺼워지고 분비물이 있으니 기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천명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호흡 곤란이 생기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이 천식 환자의 기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밤에 나빠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 가변성이라고. 이상하게 계속 숨찬 게 아니에요. 숨이 저녁 몇 차냐면 정상인들도요. 주무실 때는 우리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밑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천식 환자분들은 원래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는 기관지 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저녁에 새벽에 보세요. 더 떨어지죠. 훨씬. 그렇죠. 정상인 사람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니까 밤에 숨이 차고 아까 말씀드렸지 남편이 제대로 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거칠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가 더 저녁에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도 가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저녁에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내분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나요? 잘 안 느껴집니다. 기침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서 깨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답답해서 깬다 그러면 자주 깬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상에서도 본인이 못 느끼나요? 근데 이제 운동하시면 알아요. 조금만 너무 무리하게 무거운 짐 들고 꼭 가는데 옆에서 왜 이렇게 숨이 거칠어? 이렇게 하시거나. 네네.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자극되는 증상이 있으면 기도는 좁아지게 되고 증상이 생기는. 근데 그게 밤에 더욱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위험해지면은 이제 저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오세요. 새벽에 응급실로 많이 오는 거예요. 새벽에 숨이 너무 차요. 너무 숨 차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천식의 급성악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이 나빠지니까 만약에 혹시 이런 부분들 옆에서 숨쉬기 너무 거칠고 아까 말한 천명음처럼 이렇게 좁아지는 네. 근데 환자분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천식이 악화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그랬겠구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새벽이나 저녁에 나빠지고 환자분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럼 김산옥님은 네. 내가 옆에 있을 때 네. 숨소리 정상이 들려요? 서로 체크해. 숨소리까지 제가 들어야 됩니다. 아니 옆에 있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행히 안 들립니다. 괜찮은 거죠?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럼 천식은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예. 다음과 같고요. 이제 기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고 제가 직접 해봤던 이 쌕쌕거림, 천명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또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혹시 내가 천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나 혹 지나가는데 환자분 너무 거칠어요. 가족분들이 숨이 그러면 혹시 천식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식을 자가 진단하고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게요. 같이 네,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내가 혹시 천식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요? 첫 번째, 제가 처음 들려드렸던 이런 식으로 쌕쌕거림. 네, 쌕쌕거림이 있다고 이게 계속 생기지 않거든요. 반복됩니다. 내가 어떤 감기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유발 요인 때문에 생기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그러면 선생님, 네. 이 천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단계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이긴 한데요. 기침으로 시작하신 경우도 많아요. 천명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이거를 기침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2명은 기침만 한 천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명음은 어느 정도 심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기침만 해서 생긴 분에서 그 폐기능 검사랑 그다음에 천명음까지 들리면 폐기능 검사 해보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기침만 하다가 결국에는 심해진 천명음까지 생기면 이분은 폐기능이 많이 좁아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기침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는 천명의 발작 그리고 이것이 있거나 반복이 되는지. 두 번째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나빠지셨잖아요. 아까 우리 그래프 보시면은 저녁에 기관이 확 좁아져가지고 더 심하잖아요. 천식 환자분들이. 그래서 기침이나 천명으로 잠을 깨는 일이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말씀드렸지만 운동하거나 내가 조금 무리한 일을 했더니 기침이 안 멈추거나 약간 이런 쌕쌕거림 생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할머니가 너무 막 숨이 거칠어요. 그러면 이게 그분들은 이 걷는 것 자체도 운동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천식이 있는 건데 그냥 이제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특정 자극.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 바이러스 아니면 갑자기 차가운 찬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옷 정리를 했어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여름 넘어가니까 겨울로 정리하면서 옛날 오래된 옷을 꺼낸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했더니 갑자기 기침이 나요. 안 멈춰요. 그날 저녁에 숨이 차. 답답해요. 그런 거면 진먼 진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극하거나 곰팡이 같은 걸 자극해서 뭐가 생기냐면 천식이 나빠진 거예요. 그냥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좋아진 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노출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런 일만 하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2, 3일 고생하면 왜 그러지 하다가 또 없어지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코로나 있고 나서 천식 환자 증가한 거 아세요? 오히려 나중에. 진짜 기침이 안 멈춰서 오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이런 감기 바이러스. 독감이라든지 감기 바이러스나 아데노 바이러스 등등등 감기 바이러스가 이상한.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또 하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감기에 걸렸는데 안 낫는데요. 도저히 이거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났는지 모르겠다고. 감기 한번 걸려서 그때 잠깐 목 아프고 기침하고 가래 있었는데 다른 거 다 좋아졌어요. 열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몇 주가 지났는데 기침이 안 난다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가 이쪽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예전에 초기 코로나는 폐 때문에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들은 마치 감기처럼 이쪽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경우는 틀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바이러스가 유발을 된 거예요. 천식을 숨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기에 걸리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잘 안 나. 그러면은 혹시 내가 천식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의원 갔더니 천식 같습니다라고 해서 흡입기로 아까 우리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줬더니 좋아져요. 그러면 천식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말씀드렸던 이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중에 내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혹시나 천식 아닐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천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네. 이게 좀 천식에 걸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참 무섭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정상호흡과 또 이제 천식 환자의 호흡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침 소리도 약간 다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썼지만 기침형 천식, 그냥 일반 기침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차이가 없는데 예. 천명음이 들리는 이런 분들은 소리가 또 달라요. 기침할 때 약간 소리가 쇳소리가 납니다. 기침할 때부터. 네,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미 이제 천명 자체가 더 심해서요. 그러니까 쌕쌕거림이 더 심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그 전부터가 더 있겠지만 일반 아까 말씀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천식은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또 병원에서도 네. 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천식은 증상으로만 절대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되겠어요. 바로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천식을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렸죠. 천식은 어떤 알레르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관이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관이 좁아진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기관지가 좁아져 있거나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도 과민성, 기도 가변성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자극 물질을 준다든지 혹은 오히려 기관이 넓힌 약을 써가지고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폐기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천식의 가능성이 더 높구나. 혹은 특정 물질을 자극시킵니다. 자극시켜가지고 그 전후를 비교했더니 기관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천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폐기능 검사 가능한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가보면 어린이 천식 환자들을 종종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사실 천식이 유전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이 또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인이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천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요. 실제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보통 30에서 많게는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천식을 갖고 있는지 내 가족 중에 형제자매가 천식이 있다 그러면 더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침이 오래되고 이런 색색거림이 있다 그러면 또 보호자 의뢰 말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옆에 가족분들이 천식이 있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실제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외래 오시면은 기침 오래 해서 천식 같다고 이제 다른 타병에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천식 때문에 고생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고 돌아가셨 적도 있다. 네. 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천식으로 치료받으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식이 있다. 그럼 자녀분들도 천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이렇게 좀 숨 답답하고 기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천명음 같은 색색거림이 있다면 꼭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아이들이. 네, 아우, 네. 오늘 교수님한테 이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게요. 들으면서 참 천식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래요. 혹시 두 분은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근데 네. 이제 그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식은 진단하기가 어렵진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가 천식이 의심됐는데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맞냐 안 맞냐 이게 빨리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진단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의심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장.
진단은 의심하는 게. 쉽습니다. 진단은 생각보다는 정말요? 간단하고요. 그냥 오시면 폐기능 검사만 뭐 해보시면은 거의 뭐 10분 안에는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진단 자체는 어렵다. 의심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게 기침이 그냥 뭐 감기 때문에 걸렸구나. 아니 뭐 내가 요즘에 좀 뭐 자극되는 거 이것 때문에 먼지 많고 해서 그냥 기침했나 보다 생각하시는 거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능 검사 간단하거든요. 그냥 후 불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후 불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은 어렵지 않으니 오셔가지고 그냥 후 앉아서 그 옆에 이제 간호 선생님께서 말하는 대로 후 불기만 하면은 그것만 봐도 천식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천식 진단은 어렵지 않으니까 의심하고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데서 그냥 폐기능 검사만 하셔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의심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질환에 이게 초기 증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빨리 발견을 해야만이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천식 환자도 내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말하자면 금방 의심할 수 있는 뭐 그런 증상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천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증상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이제 기침, 그다음에 이제 천명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데 단순히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체크리스트에서 본 것처럼 밤에, 야간에,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깬다든지,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능성이 높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상 운동만 하면 이렇게 더 숨차한다. 운동을 하면 어떤 정도의 증상이 아예 나올까요? 활동을 못합니다. 가다 멈춰야 돼요. 그래요? 기관지가 너무 좁아지니까요. 어떤 분들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갑자기 더 나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기만 걸렸는데 이상하게 안 나요. 기침을 여기저기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안 났고 계속 약만 먹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자극, 특정 어떤 환경. 지금 같은 5월, 6월 이 상황에서 이상하게 낮에 이렇게 여름에는 괜찮은데 봄, 가을만 되면 이상하게 기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징적으로 계절적인 특성이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좁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이렇게 특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계속 기침만 하고 이런 요인이 없다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신다 그러면 이런 증상 기침약 있고 천명음도 있고 이런 증상도 있으면서 어떤 특정 원인 자극 때문에 생긴다면 천식을 의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진단도 폐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아까 그 체크리스트 보니까 다행히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천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성인 발병 천식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가장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토피도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고 천식까지 있으면서 이게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천식인데 알레르기 천식인데 요즘은 성인 발병 천식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거든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래서 항상 여쭤봐요. 갑자기 이게 천식이 생긴 분들 혹시 어렸을 때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있으셨나요? 혹시 천식으로 치료 받으셨는데 없었대요. 그런데 환자분이 40대, 50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렇게 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기관지를 자극해서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요즘에 워낙 스트레스 받고 사는 시대잖아요. 이런 천식 원인이 될 수 있고 미세먼지, 대기 오염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기는 천식하고 다르게 요즘은 대기 오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비만 또 원인이 됩니다. 비만할수록 이제 살이 찌거나 이러면서도 천식이 생긴 경우가 많죠. 네, 원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일상과 가까운 질병인지 그러게요. 몰랐어요. 네. 네.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좀 교수님 들려주시죠. 대부분 천식은 알레르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알레르기는 대부분 유발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긴 거라면 더 어렵겠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거기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인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원인입니다. 원인은 처음 설명드렸던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중에서도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외에 같이 동반되는 게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그리고 곰팡이, 그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반려동물의 털, 거기서 나오는 뭐 비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천식 환자가 증가하지라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식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깨끗해요, 주변이. 너무 깨끗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그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흙 파먹고 흙 가지고 놀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집안에 갇혀 있어서 컴퓨터하고 TV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생 환경이 좋아진 것이 오히려 자극 물질이 없어지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가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면역력으로 바뀐 거죠. 면역계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성인이 많아졌어요. 성인 발병 천식이. 왜냐하면 미세먼지, 자동차,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 기후도 굉장히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체가 변화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이죠. 한 가지만 가지고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계가 변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왜 보시면 좀 독특하죠. 천식 환자 증가하고 있는데 좀 좋은 시기가 있어요. 2020년, 21년, 20년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코로나 팬데믹 때 줄었어요. 이야.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줄어든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발소 적어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자극될 요인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잘 쓰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발 요인 적으니까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증가.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 아마 이런 환자들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예전과 같은 마스크 쓰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거 환경 변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20대 천식 유병률이 10년 새에 7배나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 천식은 거의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환자분들이 쭉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천식 환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인자가 있는 거고 천식 환자의 25에서 80%는 천식의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원인은 비만도 생각보다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에서는 살을 빼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별로서는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들이 많고요. 성인 되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임신 유발 천식도 꽤 많습니다. 괜찮다고요.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숨이 차서 오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르몬 특히 이제 뭐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임신 유발 천식이 많아서 평소에 잘 지냈었는데요. 임신하시고 나서 숨 차서 오시는 게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임신했을 때 태아가 좀 커지니까 그때 숨이 차던데 그거는 이제 압박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이제 뭐 이게 양수 그러니까 압박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초기에 호르몬 변화가 크다 보니까 평소에 숨이 안 찼었는데 갑자기 천식으로 그래서 임산부이신데 초기에 이제 초기인데 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에 오셔가지고 천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다가 또 분만하면 또 신기하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은 조금 더 취약해져요. 이런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기도가 성인 남성에 비해 좀 좁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는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네. 지금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지금 너무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감량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 숨 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었어요. 아까 말하자면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하면 한 번씩 나고 근데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하신.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체중 감량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뭐 숨소리가 이상하다. 저는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고도 비만이신 분도 있어요. 고도 비만인데 근데 이게 고도 비만이라서 천식이 생긴 게 아니고 실제로 비만이 돼도 우리가 폐는 숨을 쉬면 늘어나지 않나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살이 많이 찌잖아요. 압박을 해요. 아까 숨 답답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출산 전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커다 보니까 이게 왜 숨쉬기 답답하냐면요. 압박하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비만이 돼도 우리 살이 이
폐를 못 늘어나게 막아버려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비만 자체에서도 이렇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을 뺐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그런 상황에서 살을 빼시고 관리만 하시면 흡입기를 매일 쓰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어디 갑자기 그 집 청소하다가 아니면은 우리 옷 겨울로 다 정리해야지, 이제 봄옷 빼야지 하면서 숨 차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많고요. 실제로 천식이 없었다고요.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예. 어렸을 땐 천식이 없었대요. 괜찮았대요. 그런데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다가 숨차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이제 평소에는 접촉 안 하다가 직업이 이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생긴 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의 비듬과 털 원인이 될 수 있고 바퀴벌레도 굉장히 원인이 됩니다. 바퀴벌레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아까 제가 천식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계절성. 네. 바로 꽃가루. 봄, 가을, 이철에 꽃가루가 많이, 특히 제가 요즘에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보면은 수북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차 운전하려고 딱 가다 보시면은 하얀 노란 가루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꽃가루 날리는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때마다 또 심해지는 게 뭐 단순히 천식뿐만 아니라 비염도 심해질 수 있고요. 아토피도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바로 이런 요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같이 이렇게 습한 환경들, 이런 환경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천식을 그럼 왜 나빠지나?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흡연, 대기오염, 말씀했지만 이런 축농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염, 감기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뭐 음식도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의외로 우리 와인 요즘에 엄청 유행이지 않습니까? 와인 많이 드시잖아요. 그 안에 이걸 보존하려고 이 바로 아황산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첨가하거든요. 와인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와인 드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황산염이라고 하는 것, 보존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했지만 뭐 진먼 진드기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러면 주의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게 집안에 그 카펫 같은 거 이렇게 깔아두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진먼지를 일으키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악화되는 요인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결국에는 뭔가 먼지가 쌓일 만한 환경은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카페트는 우리가 이제 뭐 호텔을 가보신다든지 어디 가보시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좋은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 먼지들이 아무리 청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씻겨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바닥 생활하는 예전에야 저희들은 다 그냥 다 바닥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카펫을 까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커튼 같은 것도 실제로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은 진먼지 진드기들이 다 쌓여 있죠. 그러니까 침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진먼지들이 살기 좋아요. 네네. 사실 여기까지 해서 천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스트레스가 알레르기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스트레스 상황들 자체가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정신과의 상담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도 유발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숨쉬기 답답 쓰러지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정말로 크게 우리 몸에 영향을 있을 수 있는. 물론 그런 분들은 뭐 심혈관계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들은 결국에는 천식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제 케어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와인 이야기 하실 때 좀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네요. 똑같이 먼지를 씌워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봄철에는 괜찮은데 또 여름에 괜찮을 수도 있고 봄에 낙화되는데 여름에는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알레르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원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씀 반려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똑같이 개나 고양이 키워도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키우고 나서 갑자기 숨차고 힘들어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동물을 저희 환자분 꽤 있습니다. 천식 왔는데 동물을 키우면 생긴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근데 어떻게 파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방법 없죠. 이 털 관리할 때 환기 잘해야 되고 그렇죠.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르기란 건 참 그렇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와인 같은 경우도 네.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괜찮고 그때 문제 없다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절대 이것 때문에 와인을 못 드시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거기에 맞는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이상하게 제가 와인 먹을 때마다 숨이 차 이상하게 기침이 나와. 그러면 그때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천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화돼 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더 숨이 차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 같은 상황에서 반복이 된다면 결국 특정 상황에 반복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마다 운동했을 때마다 반복이 된다면 내가 천식 가능성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야외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야외 운동을 하면서 이 천식이 악화가 되는가 그거 하나하고 만약에 천식이나 기침이 이제 있을 경우에 피해야 하는 어떤 운동. 사실 저는 그 야외에 가서 이렇게 숨을 막 색색거리면서 쉬면 폐활량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더 숨가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네. 감독님은 스포츠 선수, 우리 야구 선수들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쓰러질 정도로 쉽게 말하면 쓱싹거리가 쓰러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조금만 달리기만 해도 딱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천식 환자는 그렇죠. 다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 이제 운동 유발 천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운동장을 딱 저희가 갑니다. 가서 뛰게 합니다. 환자를. 뛰게 해가지고 폐 기능 검사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돌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폐경이 떨어지면 이분은 천식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운동 유발을 하면은 이게 막 쓰러질 정도까지 할 정도라면 그분들은 이미 하기 전에 알아요. 이미 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면 무서우니까 운동을 해보겠다고 운동을 하는 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숨이 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운동만 하면 숨이 차다고. 그래서 그때 발견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운동 유발 천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뛰어봐도 느껴집니다. 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숨이 답답하고 쓰러질 것 같고 천명음이 들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제 숨이 좀 많이 이렇게 폐활량을 좋아지기 위해서 좀 가쁘게 숨을 쉴 정도까지 뛰고 그러면 폐활량이 진짜 좋아지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폐활량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트럼펫 부신 분이 제일 좋겠죠. 그런 분들은 폐활량이 좋아야 되니까. 그럼 가수 노래 부르신 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엄청 큽니다. 폐활량은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운동하고는 관계 없는 건가요? 그런데 물론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폐의 활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부모님께서 정말 건강한 폐로 아니면 어렸을 때는 이때 어떤 결핵이라든지 요즘에는 다 건강하게 사시지만 예전에는 못 살았잖아요. 그때 결핵 걸리고 치료 제대로 안 하고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폐활량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저체중으로 태어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폐가 성숙한 게 적은 거죠.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본 폐활량이 적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하시면서
이걸 내 이상 극복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폐활량이 늘진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유전적인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근육 같은 건 다르겠죠. 근육이나 붙겠죠.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 예방법으로 좀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천식으로 이제 다 진단도 했고 원인도 알았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는데 저는 천식 환자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약만 드시고 오시면 너무 많아요. 가서 숨차다고 주사만 맞고 오신 분들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셔요. 기본적으로 천식은 기관지 염증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약을 먹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기관지 안으로 약물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관가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약만 드시고 진짜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예요. 절대 약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흡입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기관지를 염증을 줄여야 되는 거여서 반드시 흡입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흡입제를 쓰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식을 조절,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천식 조절제. 얘는 매일 써야 돼요. 이거는 매일 써야 되는 거고요. 나 좋아졌다고 빼버리면 또 숨차서 옵니다. 진짜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 나 좋아졌으니 이제 안 와야지 하다가 금방 오시면서 매일 쓰셔야 되고요. 증상이 없어서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증상 완화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하시잖아요. 운동하셔서 숨 갑자기 차요. 그러면 조절제로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상을 벤톨린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숨이 찼을 때 이렇게 기관지를 확 넓혀주는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은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흡입기를 써가지고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는 천식 조절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이 아닙니다. 주사가 아닙니다. 이 2가지, 이 흡입제를 쓰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정말 심하신 천식에는 요즘엔 주사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약이고요.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이 천식이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모두 좀 천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건강생활을 위해서 참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먼저 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좀 질문 좀 해주실까요? 아까 그 기침을 먹게 하는 그런 약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감기 걸렸을 때도 그런 약들을 처방해 주는 것 같아요. 먹으면 좀 약에 뭐 이렇게 약 효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런 약을 자주 먹어도 몸에 큰 해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연 치유될 때까지 약을 먹지 않고 버티고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내과 의원 가장 가는 원인은 감기 걸려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빨리 나가려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못 가니까 자연 치유를 진짜 많이 해요. 실제로 자연 치유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증상이 있으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걱정되는 건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절대 이런 단순 감기에 쓰는 건 아니고요. 기침이 심하고 좀 불편감이 있다면 약을 먹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히려 기침이 오래되면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약만 먹어서 조절할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제가 가장 큰 건 기침을 오래되면 원인을 찾아 치료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은 오래 먹어도 상관없지만 혹시 스테로이드라는 항생제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침구류, 카페, 뭐 커튼 이런 것들이 또 호흡기 질환에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돈이 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테리어 됩니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날마다 청소해야죠. 청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가 많은 사람들, 천식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질환은. 그러니까 이제 천식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고 아토피가 심하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카페트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그다음에 커튼 같은 경우는 자주 빨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침구류 같은 경우도 잘 생겼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자고 하는 일상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빨아준 세탁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교수님, 김산옥님이 물어보는 거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건 이제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천식이 없는데 제 나이 먹어갖고 또 천식이 바로 생길 수도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진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천식 생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한 40대, 예. 40대, 50대는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성인 유발 천식이 있는데 아니면 천식이 있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60대, 70세인데 70대이신데 나는 원래 이러셔서 원래 이런가 보다. 그냥 나이가 먹어서 약간 천명음이 들리고 기침 하나보다 생각하시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갑자기 생긴 거라기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40, 50대나 어렸을 때 요인이 있는데 다행히 어떤 알레르기 자극이 없다 보니까 생긴 그게 안 나타났다가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뭐 사실 기침과 천식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열린마당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결국 기침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저희 환자분들이 기침으로 호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냥 기침 약만 드세요. 기침을 억제하는 약만 드시는데 그게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천식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천식은 실제로 아무리 경증이 나더라도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진행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오래되신다면 꼭 반드시 원인을 찾으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증상들이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자극 때문에 나빠진다. 그런다면 천식을 고려하셔서 가까운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천식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네, 오늘 기침이라는 어떠셨어요? 소재로 예. 진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맞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숨 쉬는 데만 좀 편안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있다니까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린마당 오늘은요 건강 특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거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큰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함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들처럼요, 우리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네.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열린마당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플러스 앱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